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미국의 국가 채무가 분명히 미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권들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의회에서는 새해 예산안 책정을 앞두고 부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과 높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처 방안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심각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공화당의 입장은 증세 없이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예산을 깎거나 수혜의 나이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의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미국인들에게 증세를 하여 연방재정 적자를 약 3조 달러 이상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의 대안을 내놓으면 바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초당적인 해결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법정 부채 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였습니다. 2023년 1월 19일자로 한도에 도달했고 7월쯤이면 특별조치로 인한 한도액마저도 다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민주당 행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 삭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와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는 의회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1997년부터 2022년까지 부채 한도를 22차례나 상향해 왔습니다. 이 중 2011년에는 의회 대치가 극에 달하여 미국의 신용 등급이 급락하였고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압박하고 있지만 예산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 지출 감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이라 해도 과도한 부채는 결국 국가재정 악화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미국과 서구가 경제 제재를 하면서 자원부국 러시아는 루블화 결제를 미국의 관심에서 떠난 중동의 시아파, 수니파 모두와 원유 거래를 하고 또 공산품을 수출하는 중국은 위안화 결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인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좌파 블록이 참여를 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테네와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오스만 제국, 스페인 모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긴 초강국들인데 모두의 공통점은 재정 악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들 나라 모두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포퓰리즘, 과도한 군비 사용, 그리고 무리한 대외 확장으로 인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더 이상 경제력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군사력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화폐 지위마저 붕괴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서 앞선 제국처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도 대안을 세워야 하는데 해결 방도를 놓고 내세우는 모든 정책이 오히려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 선거는 벌써부터 쌀벌한 대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이 수시로 바뀌는 지역은 그야말로 두 정당의 깃발 아래 치열한 전투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가의 빚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부자 증세를 통해서,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축소를 통해서, 이제는 미국의 정치권에서 타협과 협력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선거에서 대통령과 함께 상원, 하원 모두를 어느 한 당이 완전히 장악해야 하나의 정책을 통해 과감하게 지금의 난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내년도 선택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